네, 반갑습니다. 세종꾸랑 시인 서현우입니다. 6월 22일, 올해 24년 6월 22일 날 제 산 너머 그곳 시집을 출판회를 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이제 산을 왔습니다. 한 권의 시집을 만들고 또 그 시집 출간회까지 딱 끝내고 나서 산으로 왔어요. 그래도 산은 갈 곳이 많은 곳이고 산 너머 그곳은 내가 가야 있는 곳이다. 그럽니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 이런 데 가면은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한 권씩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치수염꽃도 피고 이제 우리가 봄에 느끼던 그런 산과는 완전히 다른 산이 됐습니다. 그 시집을 만들고 또 출간을 하고 또 시집 발표회까지 저는 내 시에 대한 자부심은 내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고 해가지고 산속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산속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역시 산에 오면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 그런지 많은 벌레도 많고 이 비가 안 오면은 식물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벌레들도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기죽은 듯이 그러게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비가 딱 내리면 그때 이제 일제히 활동을 합니다. 엊그제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풀들이 다 얼어 죽어 갔었어요. 저 타 죽어 갔었어요. 그러는데 타 죽기 완전 죽기 직전에 바로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어딘가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누군가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하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루지만 그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껴 쓴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시간을 나눠서 쪼갰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산이 좀 어둡고 하니까 멧돼지 나올까봐 좀 무섭기도 해요. 멧돼지도 안 건들면 괜찮으니까. 멧돼지도 실상은 사람이 멧돼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늘 사냥을 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살기 위한
덤비는 거. 그리고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덤비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되기는 자연이 만들어지기는 힘들고, 뭐가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산에서 그 나무 수출을 구워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수술 파느라고 나무를 저렇게 많이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수술 이제 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무를 해갔던, 그래서 나무를 잘라갔던 그곳이 어떻게 보면 요즘 조경하시는 분들처럼 전지 효과가 돼가지고 저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쁜 고목 분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얘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그리고 요즘 산에 다닐 때 제일 저런 이제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진드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염이 옛날에는 감염된 진드기를 물리면은 그 감염을 되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해드렸던 보여드렸던 뭔지 알겠죠? 산에 있는 자연산 목이버섯입니다. 산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절대 빈손을 안 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얘들은 이제 지금은 비가 왔으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마르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10분의 1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리고 얘들은 또 이렇게 따고 작은 거를 놔두면 성장을 막 합니다. 근데 따지 않으면 더 이상 얘들은 자손을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산에 가면 먹어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보시오. 제가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희한합니다. 산에 그냥 빈손으로 가느니 비닐봉지라도 하나 들고 가자 하면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래 이번에는 뭔가 좀 가서 한번 캐보자 하고 가면 잘 안 보여요.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공기는 맑고 좋기는 한데
오늘도 좀 실은 흐리기는 합니다. 비가 좀 더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기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엉덩이도 물어뜯고 어깨도 물어뜯고. 약을 뿌리고 왔지만 얘네들 찾기 힘들어요. 좋다, 좋아. 나중에 세상이 발전이 되면 아마 그런 날도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촬영하면 그 공기를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그러한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공기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은 웬 대박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오, 초위 겁난데. 야, 저는 딸 수가 없네. 저는 높이 쓰니까 그림의 떡으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산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언제 산에 가냐 하고, 근데 저는 산에 안 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이 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산이 땡기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 산으로. 오호, 보실랍니까? 보물들, 산의 보물들입니다. 보물. 그리고 아무튼 어린 저기는 무조건 놔둬야 돼요. 그래야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멸종되지 않고. 오늘만 다 따서 내고로 만들어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보존을 해가면서 필요한 것을 조금씩 얻어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계곡물이 굉장히 펄펄 흘러가야 되는데 엊그제 온 비는 뭐 몇 밀이 안 돼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장난 아니게 물어뜯지. 요즘은 이제 산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소원들을 많이 빌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건강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다 빌어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빌어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면 됩니다. 시집 출판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이 좋은 글 이렇게 써가지고 시집으로 만드는데,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데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감동이다.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말씀 중에 하나, 저는 이제 군에서 요즘 부사관, 옛날에 이제 하사관인데 선임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이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선임하사 시절에 저와 인연이 됐던 우리 소대원들, 2등병부터 병장까지 어떤 게 있냐면, 군대에, 요즘은 이제 다르겠죠. 근데 군대에 가면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짬밥. 그래서 우리 소대장님들 임관해가지고 바로 오던가, 우리 같이 단기하사, 장기하사 이러는데, 하사관들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6개월간 그 하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냥 뭐 하사 달아주지는 않아요. 그 훈련 강도는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훈련은 하늘 천국이었어요. 천국. 근데 하사관 학교 입교를 딱 할 때, 시작할 때부터 그 훈련 강도는 엄청나게 세고 규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었던, 훈련보다 힘들었던 건 내무 생활, 간부로서 해야 되는 내무 생활들, 그런 거를 가르쳐준 그 자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군대 오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사를 달고 딱 부대에 가면 이제 그 단풍하사라고 해서 빨간 하사를 노란색에다가 빨간 갈매기를 달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단풍하사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단풍이 져야지 하사로 임용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사로 임용을 하고 딱 하면 상병, 병장, 그 당시 있던 일반 하사 굉장히 이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건지, 우리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 부대원들, 소대원들은 다 잘해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교육받고 하사 달고 왔다 해서 그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군인으로 나는 장기를 근무를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분 사람들한테 다 이런 내가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 소대원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군대에서 보냈어요. 지금 91년 말에 제가 전역을 했으니까 91년, 2001년, 2010년, 한 4, 5년, 35, 6년 돼가네요. 근데 그때 그 군생활을 했던 우리 소대원들하고 지금도 통화를 많이 하고, 내가 맨 처음에 부임해서 갔을 때 우리 소대 병장은 지금도 병장이고, 내가 있으면 더 2등병부터 하사로 했던 애들은 또 하사고,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있었던 들어왔던 이등병은 이등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는 지금도 사에서 만나면 저보다 먼저 그 군에 입대를 했고 또 짬밥을 또 저보다 많이 그 당시에 먹었던 저기 병장이나 하사들 저보다 위에 그러면 하사보다는 병장들이죠. 이제 일반 하사는 우리 이제 같은 하사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벌집이 어디 있나 벌이 달라다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만나면 나보다 먼저 입대했던 분들은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소대원들 같이 했던 저기는 같은 나이도 있고 나보다 더 먹었던 소대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 존칭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갖고 한 번씩 얼굴 보면 좋은데 이번 시집 출판회를 할 때 이등병부터 병장 하사까지 몇 명이 다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나만 봐서 좋으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서현우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현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군에서 선임하사 이런 간부들하고는 병들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앙숙일 수도 있고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소대원들이 지금까지 보고 싶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한다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소대원들. 그리고 내가 어느 며칠간 뭐 그 친구들한테 잘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함께 이렇게 해준 군생활을 함께 해준 그런 친구들이 해가지고 더 좋았고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데 어느 한 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잘 살고자 하면 꾸준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 부대 이제 얘기해도 되니까요. 우리는 간부라면 막 어디 가서 막 근무를 어디에서 뭐를 하고 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예비역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1사단 11년대 6탄 시병사라는 하사관 그 학교에 있는 정신을 받들고 있는데 거기 6탄 시병사가 나온 부대가 육군 보병 1사단 11년대 1대대 그 주축이었는데요. 거기는 그들은 6탄 시병사를 거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JSA 그 주변 전방에서 철책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럽니다. 거기 있을 때는 참 남북으로 갈라진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GP에서 적 지휘관하고 우리 지휘관하고 아군 적군이 만나서 악수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중전이 선언이 되고 이런 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철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는 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거는 생각보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그때 전우들을 지금도 우리 보병, 요즘 우리 해병 쪽으로 이제 좀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여기도 멧돼지가 많이 다녀간 듯 싶습니다. 더 안 가야 될 것 같아. 애들이 그렇게 많아. 어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좀 잘 좀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 넘어 그곳 제 시집 한 권씩만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다 나옵니다. 고맙습니다.